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이 8월 18일인데요. 오늘자 기준 이제 뉴스를 보니까 500대 대기업 중에서 132곳이었나가 이제 이 채용 정보를 공개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건데 2023년 대비 2025년 신규 채용이 한 15% 정도가 줄었대요. 그리고 그 132개의 기업의 임직원 수가 126만 명인데 이 중에서 30세 이하 신입 비중이 18.3%로 기존의 21.2%에서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채용을 많이 안 하고 대기업에서 그리고 30세 이하 신입 비중도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더 들어오지는 않고 이 30세 이하 신입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30, 40을 이제 넘어갈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50세 이상 직원이 이제 22.1만 명에서 비중이 23.2만 명으로 이제 4.8% 정도 늘었대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좀 늘어나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은 헤드라인에서는 또 막 어그로 끌려고 막 세대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대가 뭐 30대한테 미안해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또 쉽게 50대가 안 나가서 뭐 청년 일자리가 안 생기네 막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그렇게 보면 조금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신규 채용을 안 해가지고 그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를 막 압도적으로 더 채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50대는 여전히 취업이 어렵고 그런 상태이고 결국엔 신규 채용은 안 하고 40대였던 사람이 2년 동안 또 50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50대 비중은 늘어나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또 50대가. 근데 왜 안 나가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못 나가는 거거든요. 50대는 이제 특히나 이제 가정이 이제 막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돈 나갈 때가 많은데 내가 청년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사표를 내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제 세상은 각자 생존이 먼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떵떵거리면서 막 돈 진짜 많은데 막 나 고인물짓 해야지 막 이러면서 버티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진짜 그냥 못 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본 것 중 하나가 이직률이 많이 줄었다는 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묶여서 다 비슷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채용도 안 한다. 이제 경력직도 잘 채용 안 한다. 경력직이 들어오는 방법이 이제 이직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채용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누가 퇴사를 하면 거기 새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 이제 나눠 가져가지고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지는 약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아니 50대가 됐던 경력직이 됐던 더 좋은 방안이 있고 제2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으면 진작 나갔죠. 진작. 50대 분들도 지금 회사에서 그냥 월급을 받으면서 있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외로워요. 그 회사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냥 말을 걸 사람이 없대요. 다들 이제 조금 외면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이제 반도체, 방산 같은 성장 산업들은 신규를 많이 뽑는데요. 신규를 많이 뽑는다고는 하지만 전체 실상은 아무리 반도체, 방산이 잘 나가도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신입은 자리가 없고 시니어는 퇴로가 없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퇴사를 이제 곧 하게 되니까 이제 막 사람인 같은 데서 이제 구직 정보를 좀 보고 있는데 중견기업 정도 되는 데서 한 월 200만 원 중반대 정규직 이렇게 초중반대 정규직 이런 걸 뽑아가지고 이제 한번 눌러서 봐봤더니 150명인가 180명이 지원했어요. 그 한 자리에. 그러니까 진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뭐 30대가 잘못됐네, 20대가 잘못됐네, 뭐 50대가 잘못됐네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를 하거나 어떤 특정 단체를 막 욕하고 책임을 전가할 그럴 이슈가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걸 하면서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취준생이라면 일단 다 필요 없고 당연히 열심히 취준해서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1번이겠지만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제 취업을 성공하신 분들은 취업 성공은 특히나 아싸 이제 우리 시작이다 이제 나의 인생의 시작이야 이제 조금 편안해져야지 이런 느낌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더 악착같이 직장인 현재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악착같이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서 한 세 가지 정도 추려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요 시드머니입니다. 시드머니가 이제 진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잃어서도 안 되고 잘 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시드머니를. 제가 추후에 이제 시드머니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 건데 특히나 이 처음 모으는 목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목돈을 만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고용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엔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이 시드머니를 잃으면 특히나 그러다 갑자기 운 나쁘게 직장도 흔들리게 되면 다시 모으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전략을 세울 때는 시드머니를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시드머니를 줄 수 있는 구간이나 기회가 몇 번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결혼 직전이 시드머니가 제일 많아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면 그때가 되면 이제 인생의 뭐 결혼, 집 이런 것들이 좀 큰 지출이 나가는 단계인데 그 전까지 이제 그냥 보통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이제 현금만 내가 그 용돈이랑 이런 것만 조절할 수 있으면 그냥 돈을 모을 수 있다 보니 이때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이때 모은 돈이 이제 집으로 다 나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 좀 남았다. 이때 뭐 많이 모은 사람은 막 1억, 2억 그리고 적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수천만 원대 모으는 분들도 있죠. 이거를 이제 진짜 어떻게 해서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투자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막 폭등장이다. 요즘에 또 최근에 코스피 폭등장이다. 막 삼전 하이닉스 때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레버리지. 전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선물 레버리지 이런 건 이제 그냥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 레버리지 써 있으면 아 저거는 그냥 상장 폐지 종목이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수천만 원이라도 시드머니가 있다면 다시는 이거 못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시드머니 잃었을 때 그래 나 젊으니까 아니면 이제 맞벌이니까 결혼을 하셨다면 아니면 아직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복구하면 되지라고 단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드머니 잃었을 때 단순히 돈을 잃고 회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의 기회비용 이 시드머니를 안 잃고 적정 수익률이라도 벌었을 때 그 얼마나 또 돈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랑 심리적으로 또 타격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복구하려다가 또 날리기도 하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잃었을 때 아니면 물렸을 때 생기는 일상이 무너지는 막 본업이 흔들리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고 심지어 지금은 더 고용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잔뜩 웅크리고 좀 지켜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막 부동산으로 예전에는 뭐 신분 상승했지만 요즘에 대출도 다 막혀 있고 앞으로 부동산도 계속 누가 봐도 이제 조금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말이 좋아 대출이지 대출도 사실은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소득이 계속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걸 이자를 갚고 원리금을 갚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 고용이 흔들리게 되면 이거 대출도 진짜 말이 좋아 대출이지 이걸로 답이 없거든요. 내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드머니를 잘 살려야 된다. 이게 잃지 않고 20년, 30년 굴려가지고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굴려서 가지고 있으면서 불려야 내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이고 아니면 의식주가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요즘 이런 고용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좀 악착같이 지키자. 잃지 않는 투자에 좀 사활을 걸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플랫폼 1인 창업 꼭 경험하고 꾸준히 해보기. 그러니까 뭐 유튜브, 블로그, 크몽, 스마트 스토어, 쿠팡, 틱톡,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인데 제가 영상에서 약간 제2의 인생 무쇠예요. 맨날 제2의 인생 준비해야 된다. 회사만 믿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자. 이게 그리고 애초에 제 메인 철학이거든요. 삶에.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벌어봐도 되니까요. 처음에는요. 계속 시도하고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영상도 올려보고 뭐 블로그 글도 써보고 인스타에다가도 피드로 올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잘 되면 수익 나서 좋고 또 선택권도 달라져요. 내 인생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로가 열립니다. 회로가. 아, 이런 방식으로 돈 버는 곳이 있구나. 이런 구조가 있구나.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랑 그냥 뉴스에서 가능성만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영상 하나 올린 분이랑 한 번도 안 올린 분이랑 차원이 다르고 10개 올려본 분이랑 1개 올려본 분이랑 차원이 달라요. 블로그도 글 한 5개만 써봐도 진짜 안 해봤을 때 아무리 머리 굴리고 강의 들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회로가 뚫리면 내가 계속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보면 좀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경계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제 회로가 뚫리면 좀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뭐 고용이 불안하든 안 하든 결국 우리는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직접 1인 창업의 형태로 직접 소비자와 대면하는 날이 언젠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가장 좋은 형태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 분들도 다 지금 그 일을 하면서 플랫폼 유튜브 같은 거 하는 시대잖아요. 블로그 하고. 특히나 플랫폼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본금이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간이랑 체력만 넣으면 초기 창업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뭐 유튜브 저도 깨달음의 채널 이거 마타 스튜디오 마이크 이거 7만 9천 원? 처음에는 13,000원짜리로 썼어요. 그거 하다가 이제 7만 원짜리 쓰고 이게 다거든요, 돈. 그러니까 거의 창업 비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은 재능의 영역도 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꾸준히 해가지고 성공률을 높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인지도를 높이고 단골 팬을 구축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다라는 전제 하에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해보고 이건 나랑 안 맞네도 좀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 보인다 싶으면 매일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입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벌게 되잖아요. 10,000원이라도 벌게 되면 또 머리가 열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전에 선택권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가령 부업으로 한 30만 원, 50만 원 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들었을 땐 애게 30만 원, 50만 원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30만 원, 월 30만 원 버는 거는 연봉으로 치면 360만 원이고 50만 원이면 연봉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고용이 흔들리거나 조금 변화가 필요할 때 회사를 좀 옮겨야 됐다라고 했을 때 연봉을 무조건 높여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 더 이상 더 나쁜 꼴 보겠다,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이직이니까 연봉을 높여서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동일한 연봉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연봉을 낮춰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부업에서 한 50만 원만 벌어도 연봉 600만 원을 낮추고 다른 데 옮겨도 내 기존 소득이 지켜지는 셈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고용이 흔들려도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길이 두 가지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나를 갈아 넣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거나 받는 가격 대비 아니면 내가 연봉을 낮춰가지고 실력은 그대로인데 이 가성비 대비 더 좋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경쟁력을 갖춰야 고용 노동 시장에서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업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나면 이런 선택권이 있다. 내가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뮤지컬 할 때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득이 나니까 제가 페이 협상을 할 때도 훨씬 유리했던 게 남들은 막 죽상을 하고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뮤지컬 배우들은 이제 경쟁력이 있는 배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작품 안 해도 나는 그냥 쿠팡이랑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로 당장 생활 해결할 수 있어 하면은 너무 이렇게 엎드려서 계약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려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페이를 받으면 배우들 작품 들어가면 이런 배우 받는 배우 아닌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선택권에 있어서도 되게 다르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치열해지면 경쟁이 내가 빠르게 피벗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여기 그만두고 뭐 더 좋은 데를 찾는다든지 이런 빠른 상황 판단과 선택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업에서 나오는 일정 소득은 이런 것에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1, 2번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건 결국에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바쁜 일상에 너무 치이다 보면 자꾸 까먹고 손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저도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이 3번의 건강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제 불안할 때쯤 되면은 나를 갈아넣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투잡, 쓰리잡 해서 빨리 많이 모아놔야겠다.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내 가치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를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막 갈아 넣으면서 야근을 풀야근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좀 되게 되는 것도 같아요. 불안하니까. 물론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과로, 식생활 막 무너지고 잘 못 자고 여기에 막 가족 관계까지 흔들리면은 진짜 이거는 돌이키기가 되게 힘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분이 제일 무섭다. 이게 사람한테 적용하면 외부 요인으로 무너지는 밖에서 무너지는 것은 다시 고쳐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안에서 무너지는 것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건강, 뭐 조금 추가해서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겠죠. 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나 갈아 넣어야지 건강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배우할 때 생활고로 몇 년간 이제 되게 급급하면서 조금 이렇게 쪄들어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강을 혹사하거나 나를 막 갈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건강은 정말 장기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하느라 건강을 막 계속 깎아 먹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버는 것 같지만 나중 생각하면 병원비가 더 나가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면 돈을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진짜 악착같이 챙겨야 된다. 사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사실 전체적인 뭐 전 세계적으로가 솔직히 좋아질 거야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아주 천천히 아주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 또한 우리 또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쉽지 않고 이게 버텨가면서 이제 나 또는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장기전이잖아요. 근데 너무 단기에 나를 혹사해서 건강을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단기에 혹사당한 건강이 빠르게 낫지 않거든요. 혹사는 단기에 당해도 낫는 데는 막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무너진 건간 아예 이제 뭐 이야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두통만 조금 있어도 의욕도 능률도 압도적으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짜 악착같이 건강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뉴스든 뭐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삼전 하이닉스가 엄청 잘 나간다, 막 수출 역대 최고 금액 찍었다 해도 체감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면 삼전 하이닉스가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우리나라 국민을 다 커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이렇게 체감될 정도로 뭔가 좋아진다? 이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그냥 지금 삶을 그대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면요. 그래서 뭐 이제 절망적입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떡하죠? 약간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영상 초기에 이야기를 드렸듯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조금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은 계속 변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없어지고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그리고 기회라는 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져도 돈은 이동하잖아요. 고용 시장이 안 좋아져도 돈은 계속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내가 시드머니가 있어야 투자를 하든 뭐든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대형 플랫폼들이 다 먹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그 대형 플랫폼 안에 있어야 기회를 잡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연하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단 팔다리 정신이 멀쩡해야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쁜 뉴스가 나오든 경제가 뭐 망해 가든 뭐든 우리는 결국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왕 살 거 내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은 이제 의식주는 유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대응을 잘 하자.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도전했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번엔 포기하지 말고 좀 꾸준히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해보고, 지금 내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시드머니가 있다면 이것만큼은 계속 지켜가면서 시드머니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드머니도 굴리면서 여기다가 소득에서 나오는 절약하면서 번 돈을 계속 투입하고 재투자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몇십 년 굴려보겠다. 막 레버리지나 선물 같은 거 하지 말고 조급하게 좀 그런 마음을 먹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이제는 시드머니 절대 이루면 안 됩니다. 고용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벌 수 있는 확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 창업, 1인 창업을 꼭 시도해보고 꾸준히 한번 해봅시다. 언젠가는 우리가 어차피 회사 밖에서 소비자들이랑 정면으로 상대해야 될 날도 오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업 소득이 나면 우리는 선택권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무조건 챙기자. 바쁘다고 막 끼니 거르고 이상한 거 먹고 막 잠 막 3시간, 4시간 자면서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자고, 그렇게 좀 우리 잘 버텨나가서 좀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한번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입니다.